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챙긴 론스타. 그러고도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고가에 팔 기회를 놓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한민국이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 국가 간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며 당시 돈 3천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이 판정에 이의 제기를 했고 3년간 추가 심리 끝에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4천억 원 규모 배상금 책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론스타 측이 그간 한국 정부가 쓴 소송 비용 합계 73억 원을 3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환수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사실 그동안 론스타가 이길 거라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론스타는 왜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또 어떻게 우리 정부가 승소할 수 있었는지 이어서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1조 3천억 원의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 9년 만에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보고 팔아치워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도 매각 차익에 대해서 한 푼도 내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국민적 법감정이 있거든요. 그 소득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더 비싼 값에 못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끌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늦어졌다는 것. 2012년 론스타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에 46억 달러, 6조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제중재. 1심은 10년간의 심리 끝에 2022년에야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책임이 일부 있다며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가운데 4.6%인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세금과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정부 부담은 4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론스타는 이 배상액도 적다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심리. 우리 정부 측은 고유 권한인 금융감독권 등을 중재판정부가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막판 뒤집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한 13년의 싸움은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을 관장하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이틀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독립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연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법관 인사와 예산에 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에게서 국민에게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퇴임 대법관은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또 판사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대통령실에 이어 어제는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압의 윗선을 밝히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 귀국 이후에 결론이 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인천에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엄마와 2살 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사고로 보입니다. 이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 검은 승용차가 차단봉 앞에 멈춰섭니다. 손을 뻗어 주차요금을 정산하는가 싶더니 맞은편 인도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차량은 화물차와 부딪힌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앞대가리 뒤로 받고 이 털 튀어 올라서 지나가는 애기하고 엄마하고 받고 엄마는 그 자리에 저거 하고 저 애기는 병원 데려가고 저거 받고 섰다고. 모녀는 차에 깔렸고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가세해 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차체를 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사분이 이제 내려가지고 다들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차를 들고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차도 무겁고. 사고를 당한 3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살 딸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출차 중이던 차량은 차도를 넘어 곧바로 인도까지 직진했습니다. 인도의 간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주차요금을 정산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 역시 자신의 운전 실수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태 10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병을 이유로 2시간 만에 짧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서부지법 사태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소화기로 청사 창문을 부수고 경찰을 마구 때립니다. 지난 1월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우선 시위대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7시 반에 종료했고 그다음에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야. 자신은 경찰과 부딪히지 말라고 강조했고 폭동에 가담한 교회 특임 전도사들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냐? 하지만 경찰은 사태 전날 전 목사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이를 법원을 공격하라는 암시성 발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전 목사가 지병을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국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모레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막대한 규모의 경제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원칙을 깨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팔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군악대 연주와 예포 발사 등 국가 원수급의 환대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맞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우디가 사고 싶어 하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의 판매도 승인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deal. They're going to purchase F-35s. They're buying them from Lockheed, and it's a great plane. 중동 지역에선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에만 판매해 왔는데 기존 원칙을 깬 파격 조치란 평가입니다. 이는 중동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 약화,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방위 조약 체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카타르의 행정명령 형태로 제공한 나토식 방위 공약과 유사한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 당국은 왕세자가 카슈크지의 암살을 승인했다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도 화답했습니다. 대미 투자액을 기존에 발표했던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announce that we are going to increase that $600 billion to almost $1 trillion of investment, real investment and real opportunity by details in many areas. And the agreement that we are signing today. 다만 사우디의 대미 투자 규모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사우디의 현금이 부족한 데다 1조 달러는 사우디 연간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낙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900선 밑으로 밀려나는 등 이틀 연속 하락 중이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팔자에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0.33포인트 하락한 3,893.29에 코스닥은 15.64포인트 밀린 863.0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AI 고평가 관련 발언들이 이어지며 하락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 속에 신세계 52주 최고가를 기록 중이고 고려아연과 호텔신라, 한화비전 강세입니다. 반면 HD 현대미포 등 조선주, 전력과 반도체주 부진한 흐름을 NC소프트 10% 넘는 급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엔젤 로보틱스와 더 핑크퐁 컴퍼니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치료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흔히 연극이라고 하면 배우들만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전문 배우와 학생뿐 아니라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까지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전투 중 두 다리를 잃은 전직 군인,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병사들까지 하나둘 연습실로 모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쟁 경험을 연극적 언어로 다시 풀어내며 무너진 감정 조절 능력, 신체 감각, 사회적 역할을 천천히 되찾아갑니다. Wir zeigen der Gesellschaft, dass es Menschen mit Beeinträchtigungen gibt, und dem Feind zeigen wir, dass uns nichts brechen kann. 말로 꺼내기 어려웠던 전후의 죽음, 전장에 남아있는 공포와 죄책감 같은 감정들은 연기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며 치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치유의 무대가 점점 더 많은 극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사들이 스스로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이 방식이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태국 중부 아유타야 지역에서 무려 4개월째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도, 농지도, 축사도, 사원도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폭우와 불어난 강물 탓에 현재 6만 2천여 가구가 침수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70살의 라이아드 씨도 마땅히 옮겨갈 거처를 찾지 못해 벌써 3주째 침수된 집에 지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간단히 끼니를 때우며 쪽잠을 청합니다. ข้าวของตรงไหนเอ่ยลอยในบ้านเนี่ยลอยใส่โอ่งไว้ต้องคืนไฟฟ้าไม่มีตัดไปแล้วตัดไปจากเขาส่งช่วยกันเรื่อย 펌프를 24시간 가동해 간신히 물을 빼내보지만 주민들 힘만으론 역부족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홍수가 36년 만의 최악이라며 이달 말까진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비가 그쳐도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진 수개월이 더 걸릴 거로 예상돼 물에 잠긴 일상 속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잡지 등 신간서적 구입을 중단하는 도서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현 구조시의 한 시립도서관.
신간 잡지 코너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올해 시내 7개 도서관이 모두 신간 잡지 구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ここは本当にすごい数があるので残してほしいと思うんですが 이 시의 다른 5개 도서관은 서적 구입을 줄이면서 신문 구독은 아예 중단했습니다. 新聞とか雑誌を軽んじて減らし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限られた予算の中で、ある程度減ってくるというところも否めないかなと。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고물가로 책값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입니다. 또 도서관이 시민들의 쉼터 역할로 바뀌면서 해당 공간 운영 쪽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기되는 책도 늘고 있습니다. 서고 공간이 포화 상태지만 증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이 도서관은 희귀서적이 모르는 사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보유 권수가 2권 이하면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19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폐의 역사가 농산물 시장으로 변신해 화제입니다. 구이저우에 있는 쭈니 열차역. 1990년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가려는 농민공이 몰리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필요가 없어진 농민공이 역을 찾지 않고 고속열차까지 생기면서 쭈니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因为本地青年多了，他可以在本地就业了，所以那个时候基本上就慢慢的回落下来了。 2019년 문을 닫게 됐지만 쭈니역은 2년 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농산물 시장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데요. 为了辖区的经济发展、群众的就业问题，大力开展了招商引资。2021年的时候，通过前期的打造，正式成立了火车站的农贸市场。 700m 길이의 승강장과 비마기 기둥 등 시장 곳곳에 옛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간 공개를 강하게 반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을 앞두고 찬성 쪽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억만장자 출신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법안이 현지 시각 18일 찬성 427명, 반대 1명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지난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등을 법무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But it's not just a victory today if this vote prevails for those survivors. It's a victory for every person, man or woman, boy or girl, who's been victimized sexually in t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기록 공개 찬성 쪽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압도적 찬성이 나온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입장 급선의 배경엔 공화당 내 내부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과 한때 교류한 것은 맞지만 범죄에 가담한 적은 없다면서 자신은 숨길 것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Jeffrey Epstein. I threw him out of my club many years ago because I thought he was a sick pervert. But I guess I turned out to be right. 하원을 통과한 문건 공개 법안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향후 문건 공개가 본격화하면 미국 정재계에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서울 종묘 앞 재개발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날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가상도에 대응한 것으로 갈등을 해결할 접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시정질문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미리 준비한 사진을 들어올립니다. 종묘에서 바라본 세운 4구역 개발 모습을 가상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사람이 느끼는 모습 그대로를. 개발 청사진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세운상가 부지를 철거해 녹지를 조성하고 양쪽으로 고층 건물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종묘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건물이 올라온 부지가 논란이 된 세운 사구역입니다. 지금은 나무에 가려 건물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최고 141m의 건물이 세워지면 일부 상층부가 보이게 됩니다. 세운 사구역이 완공되면 이쪽으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청계천변까지 건물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경관 훼손은 없을 거라는 게 서울시 주장입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건물 완공 가상도를 공개하며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일방 주장할 게 아니라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거리가 꽤 멀어요. 생각보다는 그늘질 것 같지 않고. 고즈넉한 분위기보다 건물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열리게 될 관계기관 회의에서 세운 사구역 건물 높이를 낮추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입핵 환영 만찬에서 세계 정상들의 환호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이 이번에는 세계적인 패셔니스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깜짝 복귀 선언 이후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의 온도차에 팬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문화 소식 이정은 기자입니다. 그룹 EXID 멤버 솔지가 배우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웅에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솔지는 이번에는 뮤지컬 렌트로 다시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마약에 중독된 댄서 미미 역할을 맡아 탄탄한 보컬 실력을 선보입니다. 좀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미미는 그런 거에 있어서 거침없고 당당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서 그런 틀을 좀 많이 깨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갓을 쓰고 무대에 올라 세계 정상들을 홀렸던 가수 지드래곤. 이번엔 미국 매체 컴플렉스가 뽑은 21세기 베스트 드레서 16위에 올랐습니다. 지드래곤은 이번 순위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아시아 아티스트입니다. 이 매체는 지드래곤이 K-팝이 전 세계 열풍을 몰고 오기 전 패션의 기준을 세우며 모든 장르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룹 뉴진스 팬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멤버 보호에 나섰습니다. 팬들은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 소속 의원실에 단체 팩스를 넣고 있습니다. 팬들은 멤버들이 복귀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받지는 않는지 또 권리를 포기하도록 회유받지는 않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어두어 측은 멤버들과 면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멤버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청룡영화상 최고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올해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12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남녀주연상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합니다. 남우주연상 후보에는 어쩔 수가 없다 이병헌을 비롯해 박정민, 설경구, 조정석, 현빈이, 여우주연상 후보에는 검은 수녀들 송혜교와 이혜영, 임유나, 이재인, 손예진이 올랐습니다. 특히 배우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나란히 주연상 후보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상자는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발표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영하 1.6도로 이틀째 영하의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바람 방향이 차가운 북서풍에서 서풍으로 바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상으로 올라서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한낮에는 13도로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교차 큰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건조주의보는 대기 중에 실효습도 35% 이하가 이틀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집니다. 이 실효습도 6% 이하가 되면 이 화재 위험이 커지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 대전, 전주가 9도, 강릉과 대구, 진주는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